미국의 8월 실업률이 발표된 이후 월가에서는 헤드페이크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13일에 발표되는 CPI 결과에 따라 헤드페이크 논쟁 다시 한번 거세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헤드페이크 논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증시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지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은 오랜만에 천수답 장세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사실상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 이후 유가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제는 대환경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예. 특히 가격 변수 중에서 세 가지 변수가 이제 서로 올라가면 삼고다. 예. 그 세 가지 변수가 금리와 환율과 그다음에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이 삼고 현상이다. 내려가면 삼저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 그 주말에 여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13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예. 물가라든가 달러 강세라든가 삼고라든가 삼저 얘기를 유난히 많이 들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발점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유가의 급등 모습입니다. 예. 결국 국제 유가 급등은 인플레 재발, 금리를 올려 그러다 보니까 삼고 현상 재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최근에 미국의 증시는 유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유가 움직임에 따른 전형적인 천섭장세다. 천섭장세가 아마 우리 그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나올 때가 2018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였거든요. 예. 그럴 때 천섭장세가 그 이후로 한 횟수로 6년 만에 나오고 있죠.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유가는 6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30% 급등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 재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분간 글로벌 증시는 유가 움직임에 좌우되는 천삽장세를 보실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 시발점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 한데 예. 어떤 그 시청자분 댓글 다시는 분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그런 분위기가 한국의 CPI 물가 상승률이 월가에서 관심이 될까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는 7월 달에 2.3%에서 8월 달에는 3.3%, 1.1%포인트 2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8월 CPI 앞두고 과연 한국 사태가 미국에서도 벌어질 것인가? 근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지난 주말에 중계 CPI 상승률입니다. 예. 8월 CPI 상승률이 7월 달에 마이너스 0.3에서 디프레 우려죠. 플러스 0.1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의 7월 대비해서 8월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것은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또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원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런 건 한국 현상만 그치는 게 아니다.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이번에 다시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재발 우려 8월 달에 이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헤드페이크를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농구 선수 이렇게 동작에 비유를 네. 해주셨었는데요. 이 CPI 발표를 앞두고 헤드페이크 논쟁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 13일 날 CPI 발표를 앞두고 예. 헤드페이크 논쟁이 다시 한번 거셀 거로 보여서 지난 주말에 짧게 얘기했던 것을 오늘은 한 주제 가지고 예. 좀 한번 방송 시간에 헤드페이크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사항을 잠시 좀 간략하게 방송 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추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월달 실업률 3.8% 나왔죠. 직전월 7월에 3.5% 대비해서 실업률이 높게 다 보니까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풀리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다 지금의 인플레 재발 우려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임금 상승이라든가 예. 이게 풀리지 않느냐. 실업률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8월 실업률이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착륙 기대, 연말까지 인착륙 기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예.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는 8월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연착륙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 것이 아주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페드 페이크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주가도 제자리를 찾고 한국의 주가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헤드 페이크 논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헤드 페이크는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예. 스테판 커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NBA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는. 예. 르브론 존슨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여기 키가 작은 분이 슛을 잘 쏘는 데에는 이 헤드 페이크를 잘한다. 예를 들어서 홍 앵커가 앞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비해서 죄송합니다는 스테판 커리 있을 때는 앞에 장애물, 르브론 존슨 같은 장애물이 큰 사람이 있을 때는 저거 지금 이렇게 내가 슛을 쏠 때 좀 이렇게 장애물을 좀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을 오한 다음에 슛을 쏴가지고 3점 슛을 가장 잘 날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부에서 착시라고 번역하는 언론이 있습니다는 그거는 잘못돼서 해석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판단을 이렇게 흐트리게 한다 해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기무가설이 있고 허무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과 허무가설에 일종예로, 이종예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실인 것을 거짓으로 판정하는 것, 일종예로, 거짓을 진실로 판정하는 것, 이거 이종예로, 이러한 에러에 해당하는 것이 더 가깝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경제 현상으로 보면 경제 현상의 가장 최근에 헤드가 되겠죠. 최근에 발표된 지표가 그동안 추세에서 갑작스럽게 이탈돼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3.5%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8월 달에 8%로 되니까 추세에서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현상인지 갑자기 방향을 트는 현상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오판할 수가 있다. 가장 헤드가 오판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에서는 상당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번에 CPI 발표를 앞두고 헤드페이크 논쟁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이 CPI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13일 날 CPI 발표되죠. 사실상 그 13일 날 CPI 발표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는 헤드페이크 논쟁이 더 거세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이후에 연준이 사실 1913년 전통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물가 안정에 이어서 물가가 안정된 추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고용 창출을 추가했거든요. 근데 양대책 듀얼 맨데이터가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고용 창출과 물가 안정이 서로 충돌돼 있을 때는 물가 안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에서 페드 페이크 논쟁이 있으면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제1선 목표이기 때문에 헤드 페이크 논쟁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시발점은 아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9.1%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올해 2월까지 3.0%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향을 틀어서 7월 달에는 3.2%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3.2% 올라간 것이 예를 들어서 거짓 신호냐. 그래서 그동안 안정 추세가 지속되는 상태로 8월 달 CPI가 나올 때는 7월 달이 헤드 페이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은 뭐냐? 요 헤드 페이크 이렇게 인플레 올라간 것을 해서 성급하게 올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추세가 안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3.2%가 이게 앞으로도 지속된다. 예를 들어서 8월 달 CPI가 3.5, 3.6으로 인플레. 그러면 이제 요 7월 수치를 단순히 페드 페이크다 해가지고 통화정책을 강구하지 않을 때는 또 인플레를 키울 사업이 있거든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미 실업률보다도 앞서서 CPI는 물가 안정 추세에서 7월 달에 3.2%로 이렇게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13일에 발표되는 8월 CPI가 3.2%보다 낮게 나오면 저 7월 신호는 거짓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헤드 페이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3일에 발표되는 8월 CPI 상승률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연준 입장에서도 이 헤드페이크 논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연준이 중요한 고비마다 헤드페이크를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지적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실수를 지적받는 것뿐 아니라 경제 이론에서 보면 예. 이게 방향이 확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페이크 논쟁이 페드라든가 예. 페드의 의장, 페드 인사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헤드페이크를 잘못 판단해서 예. 굉장히 대실수를 저질렀던 것이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한 유명한 에클스 실수죠.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1929년 허버트 후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때 사실 시청자분들 아시겠으나는 제2의 산업혁명이 다 해서 1차 산업혁명은 섬유의 기계혁명을 통해서 생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서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경제 호황이 됐습니다는 예. 1920년대 포드 장터가 자동관리 시스템에 의한 테일러 시스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제2의 산업혁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것이 1929년에 후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경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풀어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갑작스럽게 물가가 올랐거든요. 경기가 침체하는데 갑작스럽게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페드 의장은 물가가 올라가? 이게 페드 페이크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예.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유명한 세이버치고 고전주의 경제학의 굉장히 본래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라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니까 수요가 더 떨어지겠죠. 예. 금리 올리니까 자, 가뜩이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올리니까 수요가 더 떨어지죠. 그러면 경기 침체는 더 깊이 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을 초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페드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에클스가 결국 쫓겨나가는 배경이 됐거든요. 이때 사실 이 에클스 실수를 이렇게 극복했고 페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것이 바로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토대로 한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은 총수요가 부족할 때 국가가 주도해서 재정 주체를 증대시켜서 민간에서 총수요가 증대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주도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뉴딜 정책 이론적 배경은 케인즈 경제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 페드라든가 페드의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헤드페이크 현장을 잘못 파악할 때는 엄청난 페드라든가 페드 의장이라든가 페드 인사라든가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온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에클스의 실수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과거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던 1980년대 당시에도 이 헤드페이크 현상을 오판해 한 차례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큰 실수였죠. 예. 사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되니까 미국 경제에서 보면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냐, 침체됐으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물가를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볼커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17%까지 올렸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많이 올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의식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맞게 떨어졌고 예. 또 폴 볼커는 공화당 인사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화당에 결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대선을 의식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 문제를 빨리 좀 물가가 잡히니까 경기 침체 문제에서 표심이 떨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금리를 좀 내려줘야죠. 예. 그래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급등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당시 의장의 이름을 따서 볼커의 실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국 페드라든가 당시에 볼커 의장은 공격에 처했었거든요. 이걸 극복했던 것이 바로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레이고노믹을 하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골자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수요가 부족하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세율을 감면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면 결국 경기 회복되고 경기 회복되면 재정 수입이 증대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급 측 요인이 되니까 물가도 잡히죠. 예. 공급 측 요인이 되니까 우리가 이 서프라이 디맨드 커브에서 디맨드가 우측으로 이동된다. 디맨드가 우측이 된다. 그럼 물가는 떨어지게 됐죠. 그렇죠. 성장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극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도 이 페드가 그다음에 페드 의장이 잘못된 정책을 결국은 정부가 풀어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헤드페이크를 너무 의식해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실수도 있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코로나 때 문제입니다. 멀리도 있지 않습니다. 예. 2021년 4월 달에 됐습니다. 그 CPI 통계는 다음 달 5월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페드의 역사상 보면 아시겠습니다. 에클스 실수, 볼커의 실수는 대단히 페드의 치욕, 페드 의장의 치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2021년 4월 달 CPI가 전월 직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커의 실수, 에클스 실수를 의식한 파월의 의장이라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자 이거 선거 포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지켜보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2021년 4월 달 물가가 급등한 것은 일시적이다. 그렇죠. 또 좀 더 지켜보자. 해서 이 애매모호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가는 확 올랐습니다. 어떻게 올랐어요? 2%대가 8%에서 타겟선이 2%보다 4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가 물가를 키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작년 그 3월 이후에 물가가 금리를 굉장히 이 갤러핑으로 말이 뛰는 식으로 이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물가가 이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이렇게 2월 달에 9.1%에서 올해 6월 달에 3.0%, 7월 달은 페드 페이크인지 아닌지 3.2%.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물가가 잡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자, 고민 있죠. 자, 7월 수치가 만약에 페드 페이크가 아니라면 물가 인플레 재발되겠죠? 예. 이발 재발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9월 회의에서. 근데 저게 7월 회의가 페드 페이크라면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되니까 결과적으로 9월 달 이후에는 금리를 올리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시장 참여 지표선 금리 정점연이 부과되면서 과연 금리가 언제 내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되죠. 예. 그러면 9월 이후에 페드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 하면 연말 장세에서는 굉장히 장세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7월 달에 CPI가 헤드 페이크로 해서 예. 물가 안정 추세가 된다. 금리 인상 정점론이 된다. 9월 이후에 금리 동결된다. 연말 장세 좋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연말 장세에서는 이 헤드 페이크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지금 연준과 파월 의장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잭슨 미팅에서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7월 달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7월 달 CPI가 헤드 페이크 아니고 헤드 페이크 아니다 한다는 것은 인플레가 재발 우려가 이렇게 더 불거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8월 달 실업률이 헤드 페이크 현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드 페이크라는 것은 완전 고용 추세가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물가 재발 우려가 지속되고 완전 고용 시장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 9월 이후부터는 당연하게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가겠죠. 예. 이렇게 나오겠죠. 경우의 수 하나. 그다음에 경우의 수 둘은 자 7월 달에 CPI가 페드 페이크고 8월 달 CPI가 헤드 페이크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동결하고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잭슨 홀 미팅이라든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예. 홍행커 입을 통해서 과거만큼 페드 인사들이 왈가불가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일 모레 9월 19일서부터 예. 9월 19일서부터 사실 페드 회의가 돼서 물론 아직은 블랙 아이 기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잭슨 미팅에서 애매모호하게 했으니까 페드 인사들이 뭐냐?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의외로 말을 줄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느 쪽이든 두 경우에서 지금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의 인사들이든가 아니면 잭슨 미팅에서 파월장도 시장에 상당히 방향을 흐트러질 만큼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은지 그리고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결정될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7월 CPI가 2월에 3.0에서 3.2% 나왔습니다. 예. 이번 주 13일에 8월 CPI가 나옵니다. 그런데 7월 CPI는 헤드 페이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3.0을 저점으로 해서 7월 달에 3.2%, 물론 전년 동월비입니다. 예. 3.2%, 8월 달에는 3.2%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7월의 수치는 헤드 페이크가 아니겠죠. 예. 그럼 인플레 우려가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하게 시장에서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바로 왜 뉴욕 증시가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의해서 움직이는 천사합 장세가 2018년 이후에 햇수로 6년 만에 나올까? 이렇게 보면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예. 자, 8월만 땡겨서 이렇게 지하 분리시켜서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6월 말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30% 됐습니다는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예. 8월 한 달만. 자, CPI 통계에 반영되는 8월 한 달 통계가 20%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8월 CPI 통계는 어떻게 나올까? 예. 시청자들은 판단. 두 번째는 3분기 성장률, 분기 성장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분기 성장률이 GDP 애틀란타 나우 이렇게 보면 5.8%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 3분기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입니다. 예. 근데 이 7월 달보다도 8월 달에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의 첫 여름 휴가철로서 여름철 특수 때문에 이게 5.9% 끌어올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7월 CPI 상승률은 인플레 재발률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8월 실업률은 예. 이게 헤드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10월 달에 발표하겠죠. 왜냐하면 9월 달 수치를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요거는 헤드 페이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시청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헤드 페이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완전 고용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인플레 재발 우려가 시장의 일부에서 8월 실업률 발표에 의해 연착륙 랠리 연착륙 많이 얘기하고 있고 9월 동결 가능성, 9월 이후에 금리 동결 가능성, 금리 인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해서 중립 시나리오 금리를 0.25% 추가로 올라가는 방안, 그 다음에 사실 금리를 동결하는 방안 이걸 동시에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연준 입장에선 이 고용지표든 물가지표든 헤드 페이크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노 액션, 나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 액션 토크 언니. 그러면 노 액션 토크 언니는 뭘까? 하는 과정에서 요게 노 액션 토크 언니는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보면 스탑 고 올드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지금 5.25% 상단인데 그대로 유지하면 동결이 되겠죠. 또 인상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스탑 고 올드입니다. 예. 0.25% 9월 달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수민 에이커께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냐, 어느 때는 인상할 수 있다, 어느 때는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분간 페드의 양대 지표인 고용과 물가 지표의 헤드 페이크 논쟁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가에서 불고 있는 헤드 페이크 논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